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 직접적인 농가 피해에 이어 구제역으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 대책 마련이 절실한데요. 가축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낙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최근 발생한 이 구제역이요. 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또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 줬는데요. 맞습니다. 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셨다고요? 구제역은 우리나라 축산의 아주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놨고 국가에 큰 재앙을 안겨준 큰 사태입니다. 이 무분별한 매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했던 그 2차 피해도 지금 현재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역이라든가 검역 등 이런 것을 좀 더 국가가 사전 사후에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 2011년 1월 24일 날 현행법이 일부 개정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좀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 15만 마리, 돼지 331만 마리 등 가축 350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경제적 손해도 3조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막대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축 전염병이 유입되고 또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일일 텐데요. 이번 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요? 가축 분뇨 수집 운반하는 자라든가 정액 등 처리업자 그리고 가축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또 원유 수집 운반업자 그 검역 대상자를 좀 확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방역 목적으로 이 농식품부 장관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 부대의 좀 지원을 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을 했고 각 지역별 가축 방역 기관에 대해서 이 병성 감정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을 해주고 침출수로 직접적인 이런 피해를 입은 자 또 간접 피해를 입은 자에게도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방역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면 결과적으로 이번 구제역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웃 간의 불화나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국가가 사전 사후에 방역 체계를 강화해서 철저를 기해 줌으로써 축산 농가들의 그 가축 질병을 사전에 철저히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봅니다. 네, 이곳은 경기도의 한 축산농가입니다. 현재 가축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고 구제역도 사실상 잠잠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방역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1,200여 농가에서 가축 71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가축 이동 제한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2, 3년 동안은 집중 방역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구제역 확산이 이제 좀 잠잠해진 것으로 아는데요. 계속 방역 활동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발병이 종식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각 농가라든가 어떤 그 개체에 이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사멸 작업 내지 소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 시스템이 미흡하고 방역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35명의 방역 인력이 10개 시군을 책임지며 고생했는데요. 방역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특히 이제 저희 이번에 구지역 같은 경우는 혹한기, 즉 폭설까지 같이 대동을 해서 환경 조건이 악조건에서 저희 방역관들 내지 방역 인력들이 밤새워서 작업을 살처분했을 때 어떤 지낼 만한 장소도 없이
뭐 2, 3일씩 잠을 못 자고 일했던 부분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구제역은 확산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른데요.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검역 대상자를 확대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축산물 계통을 철저히 차단해 주는 거, 그 자체가 질병의 직접적인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런 공항 검색대를 강화한다는 자체도 저희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제역으로 축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으면서 구제역 간접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예, 그러니까 화물차 가지고 축산업계 대지를 운송하는, 그러니까 출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 운송을 위해 트럭을 특수 개량한 사례자. 축산업 원상복귀 전까지 트럭을 이용해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원상 복귀가 되려면 1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정말 생계가 막연해지고 그 상황이 예를 들어 1년 6개월 뒤에 다시 복귀를 하려면 지금 기존의 거래처들이나 이런 데서 한 달에 지금 하나나 두 개나씩 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주면 어차피 저희한테 나중에 거래처 뺏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발목이 좀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축 전염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현행법이 일부 개정됐는데요. 보다 효과적으로 가축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과 관련이 없는 많은 주변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그런 법안을 함으로써 보다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단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가 방역 시스템을 일원화시키자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떤 병성 감염, 혈청 검사를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다시 맡아서 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특히 농가들의 어떤 혼란을 초래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경험한 우리나라.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구제역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구제역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